라퓨타 목걸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 라퓨타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목걸이고요. 영어 제목은 캐슬 인 더 스카이네요. 라퓨타 캐슬 인 더 스카이, 천공위성 라퓨타, 그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는 일본 쪽 주소고, 이쪽에는 여기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나봐요. 여기가 한국 총판인가 보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목걸이, 비슷한 목걸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가져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요걸로 대신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OST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죠. 이게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애니메이션 그런 애들만 보는 거라든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서 그러는 거고요. 애니메이션만 하나 딱 성공하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죠. 어찌됐든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려보죠. 이건 치우고요. 대략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정확한 치수는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스톤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품 그런 거니까. 물론 이것도 이 정품, 인증받은 정품을 보고 참고해서 그리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정품이 없으니까 대략적인 여기서만 본 이 탑뷰만 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씬 부분은 저쪽으로 치워줄게요. 이 정품은 이 뒷면에도 무슨 무늬가 있던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자, 이거를 포인트 편집할 거니까 속성을 바꿔줘야 되죠. 여기 리빌드에서 차수와 포인트 카운트를 바꿔줍니다. 8개 8개, 차수는 3 3, 이렇게. 그냥 3 3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바꾸는 거니까 3,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 아래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주고, 그 다음 점을 켜서 여기만 당기는 게 아니라 스케일로 키워줬죠. 이렇게 끝점을 잡죠. 끝점 잡고 끝점 잡고, 그 다음 적당하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점을 켜서 F10으로 점을 키죠. 라이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저희가 이제 점을 켤 때 F10을 누르고 이 탑뷰 프론트뷰 이렇게 뷰 바꿀 때 컨트롤 F1 컨트롤 F2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누르죠. 그런 기본적인 단축키들, 그런 것조차 안 가르치는 곳이 있답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전 영상 찍을 때도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금 생각이 나는 거죠. 누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컨트롤 F1 F2, 아니면 이 점을 킬 때 점을 키는 건 F10, 점 끄는 건 ESC, 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안 가르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것 아닌가요? 가르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일반 학원이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국립입니다. 국립. 사립도 아니고.
국립대학교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뭐 이것도 뭐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거니까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뭐 들은 대로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이럴 때가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이 뭐 제일 큰 문제겠죠. 다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학생은 무슨 죄인가요? 그래도 뭐 다른 책들 꼭 확인하세요. 자, 제가 방금 썼던 게 뭐죠? 이것의 여기 Z축의 이 폭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제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는 육면체를 그려줄 거야 라는 거죠. 요거, 네, 이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요 녀석을 쏙 넣을 수 있는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가로 세로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마 21? 뭐 그 정도 될 거면 20인가? 네, 20.97이네요. 대충 뭐 여기 튀어나올 거 생각하면 20.3 정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다시 잠그고요. 요거를 물론 뭐 아까 그거 육면체를 가져다가 써도 되죠. 근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와이어 프레임일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쉐이드를 해서 뭐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어때? 정확하게 그릴 생각도 없고, 제가 만드는 모든 건 어떤 방법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영상 이제 이런 작업 만드는 작업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은 안 쉬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서 좀 버벅버벅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대략적인 방건, 네, 대략적인 형태 만들어 줬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 녀석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참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렇네요. 자,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요. 요거 요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꽁 두 번째 점을 누른다는 거, 제 영상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거 왜 두 번째 점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라이노를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네,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뭐 학원에서 배웠다,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두 번째 점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지? 물론 이 둥글둥글한 걸 만들려고 하는 이 경우에 단면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지? 라고 감이 안 오신다, 도저히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물론 뭐 어떤 수업을 착실하게 받았을 경우 이건 다 선생님의 잘못이니,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탓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연속성을 맞춰주려고 그래요. 연속성 얘기, G1, G0, G1, G2가 연속성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선이 있다고 합시다. 곡선이 있는데 얘가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어요. 미러 한번 해봅시다. 미러를 끝점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딱 했어요. 이거 너무 부들부들하게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거는 부드럽게 만난 게 아니죠. 끝에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는 거죠. 끝점만 딱 붙어 있는 상태가 위치의 일치라고 부르죠. 포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연속성에 대한 그 상태를 볼 때 요거 G0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G0는 꺾여 있는 거고요. G1부터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점, 물론 점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라고 합시다. 점 하나 빼고 요 점 총 3점이라고 하죠. 물론 점 4개죠.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선택되어 있는 점들이 하나의 직선상에 존재할 때, 그때 이 2개의 커브는 부드럽게 됩니다. 연속성이 이제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꺾여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간히 그런 분들 계세요. 왜 두 번째 점을 시프트 들어온 상태에서 해요? 라고 하죠. 물론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전 영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전 영상을 차근차근 어떤 벽돌 쌓듯이 보지 않으면 이 연속성 설명 하나로 끝날 설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곡선 그릴 때 왜 점을 이렇게 4개만 쓰는 거죠? 왜 여기 이걸 그릴 때 점을 이렇게 놨죠? 이런 설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찌됐든 제가 직선 그려서 그걸 했나요? 했네요. 요 직선상에 요 점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부드럽게 만나게 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요 녀석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얘는 G1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얘를 회전했을 때, 리볼브를 했을 때 부드러운 형태의 무언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형태의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면은 요 반쪽 그리는 건 부드럽게 해야겠죠. 얘를 미러를 했다고 합시다. 이걸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 중심축을 가운데로 해서 뺑글 돌려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걸 왜 반쪽을 그리지? 왜 반쪽만 그리지? 이걸 하려고 반쪽을 그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이거 그릴 땐 중심축을 그리고 반쪽을 그리고 리볼브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를 어떤 도구로 그릴 수가 있지? 그래, 이번에는 이 도구로 한번 그려보자. 이 리볼브 회전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 그럼 회전을 이용하려면 한쪽 단면이 필요한데 이런 형태를 하니까 단면을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냥 막 뜬금없이 막 어디선가 뿅뿅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원통 하나 만들어주고, 이 녀석은 바로 솔리드를 만들죠. 이렇게 뚜껑 막아서. 물론 뭐 단면을 이렇게 요 에이 요 반쪽을 여기까지 그렸죠.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백을 돌렸다면 굳이 뚜껑을 막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단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회전을 요 중심축으로 하고 하면 네, 생략돼서 얘만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원디 스케일로 적당하게 늘려줄게요. 동그란지 타원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구멍이 넓으면 목걸이 줄 끼우기 편하겠지? 뭐 이런 생각? 뭐 필렛 먼저 하죠. 필렛 먼저 하겠습니다. 0.2 정도 굴려주죠. 드래그해서 백을 돌려놓고, 여기가 굳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날카로우면 안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하죠. 얘는 뭐 일단 잠그겠습니다. 얘 가운데 선 있고 동그라미 하나 적당하게 그려주고요. 뭐 위치는 뭐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얘도 부드럽게 굴러가죠. 자, 부드럽게 하려면 맨 처음에 꽁 찍고 그 다음 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찍어줍니다. 여기 면이 좀 꼬였네요. 다음에 할 때, 지금 이거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죠. 점을 이렇게 4개 넣으나 이렇게 3개 넣으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하면 좋겠죠. 커브 연습 영상이 초반에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게 뭐 이상하게 뭐 생기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점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이 적당이지? 라고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 보시면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 영상 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분들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전 영상 봐주세요 라는 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역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굳이 알고 있는 설명한답시고 어떤 예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그분들 스킵하는 것도 일이겠죠.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좀 끝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요거 끝을 맞추겠습니다. Y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죠.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두 번째 영상보다 이번에 점을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는 저도 되게 민감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지 뭐 이런 뭐 생각입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주고요. 지금 뭐 적당하게 모양 잡겠습니다. 얘 굴려 나중에 이제 필렛을 할 거니까 얘를 너무 타이트하게 뾰족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원래 뭐 내가 원하는 건 뾰족한 거야 라고 했다면 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겠죠. 지금 뭐 대충 모양 잡고요. 그리고 커브 상태에서 다시 또 잡을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본을 그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대충 막 포인트 툭툭툭 놓는 건 일단 놓고 나서 나중에 편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커브 연습 아니면 뭐 라이너를 한지 뭐 막 10년이 넘었어. 그러면 점을 탁탁탁 놓는 대로 뭔가 탁탁탁 만들어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곳이죠. 거기만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 저처럼 그냥 편집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이 그냥 이렇게 점 편집하는 거 뭐 생략하든지 뭐 빨리빨리 돌리면 되지 왜 이러냐. 그런 거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라이너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 땡기는 거 하나하나 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릴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죠. 저도 그랬어요. 궁금했죠. 근데 뭐 볼 수가 있나? 이런 건 어떻게 그릴까?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일단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뭐 그려놓으면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렸을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저도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모델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점만 땡겨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지?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예 잠긴 거 풀어주고요. 숨기겠습니다. 아이쿠 얘만 숨기죠. 그리고 얘를 미러를 해서 레코드 히스토리 한 다음에 적당하게 균형만 잡을 거예요. 뭐 예쁜데 뭐 싶으면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살짝 각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좀 살짝 손 봐주고 균형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 좀 동글동글하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요 정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결합 조인 하겠습니다. 당연히 히스토리는 깨지겠죠. 그 다음에 네 중앙선 필요 없죠. 요 녀석들 자 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선택 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하시겠죠. Shift 키 눌렀을 때 꾹 누르고 있을 때는 추가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빼기가 됩니다. 이건 뭐 윈도우 기본적인 어떤 뭐 파일 선택할 때 그때도 똑같은 거죠. 오늘이 맞나? 아씨, 어젠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카페에 그 입술 반지 그리셔가지고 올리신 분이 있는데, 뭐 커브 그리기도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려서 출력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 되게 뿌듯해요. 내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좀 됐구나. 그리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죠. 아무튼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자르겠습니다. 자, 자른 다음에 커브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잠그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서피스만 가지고 바로 두께를 줄 거예요. 옵셋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그 다음 0.3mm, 그럼 뭐 총 0.6mm에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자, 이 녀석 보면 구멍이 나 있겠죠. 구멍 나 있는 걸 메꿔 줄 겁니다. 얘를 잠그고요. 언트림으로 요걸 누르면 비슷한 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고, 얘를 노우로 하면 하나씩 하는 겁니다. 옵션 꼭 눌러 보시고 도움말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도구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할 땐 이거 할 땐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이 도구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겁니다. 뭐 이것도 그렇죠. 뭐 뭔가 자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커브만 자를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서피스 자를 때도 쓰고, 그리고 옵션이 뭐 아이소 커브 옵션도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뭔가를 할 때 뭐 한 가지 방향만 보지 말고 그걸 반대로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어떤 얘가 만약에 주얼리라고 합시다. 뭐 주얼리, 뭐 액세서리 뭐 상관없겠죠. 뭐 여기에 어떤 뭐 에나멜이라든지 뭐 에폭시 그런 얘들을 채워 넣을 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런 걸 뭐 끼워 넣을 거라면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딱 맞는 건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보다 좀 작아야 돼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얘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진다면 저건 들어갈 겁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출력을 하면서도 오차가 있을 테고, 그걸 또 줌을 쏘면 또 오차가 생길 테고, 그래서 적당하게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는 잠그죠.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작게 만들어야겠죠. 커브도 귀찮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요거. 자, 서피스 위에 있는 커브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서피스의 가장자리는 커브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커브를 지운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얘는 한 0.1 정도 뭐 이렇게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게 0.1이지만 사실은 자, 전체를 보면 0.2 여유를 준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가 너무 많이 비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만들고 나서 정확하게 가운데 놓을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를 못 놓는다면 저렇게 어느 한쪽이 많이 비어 보일 때가 있어요. 0.07 정도 하겠습니다. 어디 꼬인 곳이 없나 잘 확인을 해보고,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그 전 명령을 반복을 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엔터와 같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잘릴까요? 잘리네요. 이렇게 컨트롤 키 사용해서 취소하고 필요 없는 걸 지웁니다. 커브는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옵셋 서피스 0.3 하면 여기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풋 했던 걸 지워주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피스 옵셋을 했던 서피스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반전을 해볼까요? 그게 아니죠.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닌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고,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헷갈려가지고. 자, 이거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가 다 잠기는 거죠. 얘를 썼어야 되는데 요거 뒤집어 주는 거 하면 요렇게 됩니다. 원트림 해주고요. 그 다음 저의 멍청함이 한도 끝도 없이 크게 만들어 놨던 걸로 얘는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 바꾸고요. 그룹 찍고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요. 뒤로 돌려. 이게 그전 거 큰 걸로 차집합을 해서 하나 빼야죠. 그렇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럼 작게 한 개 튀어나왔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네들은 숨기겠습니다. 큰 걸로 빼줘야지 얘를. 응? 제가 왜 이러나 몰라요. 아휴 참. 0.6 하겠습니다. 0.3 해도 돼요. 이번엔 0.3 해보죠. 방향 바꾸고요. 그 다음 양쪽 아니요. 0.3 했죠? 네. 그 다음 윗면만 서피스 추출해서 지워줍니다.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숨겨놨던 걸 꺼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유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굴려주겠습니다. 물론 뭐 얘는 얘도 사실은 이렇게 빠져 있어야겠죠. 얘처럼 홈을 파서 뭐 본딩을 하든 뭐 어떻게 하겠죠. 아니면 이걸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러면
플라스틱, 얘가 플라스틱이고 얘가 뭐 메탈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공정을 또 하겠죠. 아니면 뭐 나사처럼 그냥 돌려서 끼우든 뭐 본드를 같이 써 끼우든 뭐 어떻게 하겠죠. 그 라퓨타를 보면 끝날 때 다 이제 끝나고 그 메인 테마 곡이겠죠.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고 이 끝날 때 나오는 그 메인 테마, 그게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되게 그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가 문제가 생기죠. 여긴 당연히 문제가 다 생기겠죠. 그러면은 네, 반을 자르겠습니다. 물론 뭐 커브 하나 그려서 잘라도 돼요. 근데 또 커브 그리기가 싫어요. 이걸 쓸 겁니다. 그전 영상에서 이걸 썼죠. 커팅 플레인을 썼습니다. 0 해서 이렇게. 그럼 얘를 포함하는, 넉넉하게 포함하는 하나의 서피스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잘라줍니다. 지우고요. 지우고. 얘는 됐죠. 그 다음 네,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막 숭숭 갑니다. 자, 핸들 추가 해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곳은 컬러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죠. 까맸다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이 아니라고요? 정말 아닐까요? 얘를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됐죠? 핸들 추가 해보면 쭉 검정색이었다가 문제 있는 곳은 네, 갈색이 좀 되죠. 이렇게 하고 엔터 한번 치고 여기를 네, 문제 없는 반지름 지수가 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아예 확 줄이죠. 사실 저는 뭔가 딱 누르면 이런 것도 좀 자동으로 적당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됐네요. 이 정도면 됐지. 그 다음 얘를 짠. 당연히 안 될 거 뻔히 하니까 네, 핸들 추가 적당하게. 여긴 될 것 같고 여기도 될 것 같고 네, 여기 끝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네, 2점. 안 돼. 어휴, 실행 안 됐다. 실행이 돼버리면 아이고 이건 0.2도 안 된다고 그러네. 뭐니 너는. 근데 실행이 되면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돼서 귀찮습니다. 아주 귀찮아요. 엔터. 네, 어딘가 터졌군요. 여기가 터졌습니다. 귀찮은데요. 여기 다 잘 됐는데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미 뭐 40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에휴 몰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더니 별론데? 폭파 폭파하고 얘를 얘 지우고 엄청 접혔구나. 얘를 아이소 커브 사용해 가지고 톡을 이 정도. 여기도 막 여기도 난리가 났구나.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얘가 이미 변형이 돼가지고 뒤로 갑시다. 딴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왕 그린 거 완성은 해야죠. 완성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제 속마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설명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할 때는 그런 설명만 듣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분들이 하는 영상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잘 돼.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돼.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더 줄여. 됐다. 이 정도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미러 조인 하겠습니다. 결합. 됐습니다. 얘만 빨간색이니까 좀 그렇네요. 자, 완성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분들 뭐 10대 아니면 뭐 20대 분들 영어 공부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딴 건 몰라도 영어 공부는 꼭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노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 건 다 영어가 돼야지 습득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깝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 좋은 거는 혼자 보면 안 되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잖아요. 2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좀 더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